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학교는 전면 등교가 허용됐고 유흥시설 영업도 재개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최근까지 40여 개 업소가 방역법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부산에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매출 100대 기업에 부산 지역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에도 부산 기업은 29곳으로 전년보다 5곳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완화되면서 학교는 전면 등교가 허용됐고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도 재개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지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부터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4주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해졌고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한 단계 완화되면서 전면 등교 수업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들어 단 5일 만에 40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면 등교가 허용된 6일에도 전날 오후, 이날 오전을 포함해 3명의 학생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2월 27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 219명, 8월 302명으로 치솟았고 9월에도 확산세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학교 방역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전날까지 이용자 2명, 접촉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동시간대 식당 이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식당에 장시간 머무는 동안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것이 감염의 전파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동구의 사찰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금정구 교회에서 교인 3명이 격리 중 확진돼 부산 진구 부동산 사업체에서 금정구 교회로 이어지는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오후, 이날 오전을 포함해 37명, 위중증 환자는 30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60%, 36.3%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든 4단계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일부가 있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벽 뒤로 숨고 또 문을 잠근 채 버티고 하는 걸 보니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나 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를 찾기 위해 미로처럼 얽힌 길을 따라가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던 시민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선생님,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흰색 입으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난 5일 새벽 1시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노래방 곳곳에 영업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와 손님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뒤지던 경찰, 결국 벽 안쪽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나오세요. 여기 다 있어요. 자, 안쪽에 다 여기 종업원 분 오세요.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시내의 한 유흥주점.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버팁니다. 결국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진입한 경찰.
업주와 손님 등 10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자, 경찰관입니다. 진입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자, 차량할게요. 대낮에 몰래 영업을 하던 콜라텍에서는 업주와 이용객 등 18명이 단속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경찰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모두 4곳. 업주와 손님 등 56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데 이어 추석 연휴까지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 전으로 그 모임이 많아지고 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감염법 위반 사례를 계속 점검 강화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3개 업소가 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일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법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전국 1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매출 100대 기업에 들어갔던 르노삼성차가 수출 물량 확보 실패와 노사 갈등 등의 악재로 119위로 밀려났습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29곳으로 2019년 34곳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1000대 기업에 든 29곳의 매출 비중도 전체 1.1%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2008년 55곳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대욱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추진하고 배용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수소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지원,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수소는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민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주민 수용성 강화 등 교육과 홍보 사업 추진도 명시됐습니다. 제대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 해결책이 될 수소산업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인 가덕도 신고강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 용역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또 2030 부산 엑스포와 부울경 메가시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을 위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180일이 전인 9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게재된 시설물의 설치나 인쇄물 배부가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18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선거 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며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부산경찰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는 법률과 의료, 심리 전문가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협의회는 부산진 경찰서를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률과 의료,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부산의 모든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 지원 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국립부산과학관이 7일부터 전시관 운영을 확대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천체 투영관 운영을 재개하고 상설 전시관의 경우 회차당 입장 인원을 기존 280명에서 47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시관 내 주요 체험시설도 이용이 재개됩니다. 또한 영유아 과학 놀이터인 새싹누리관도 55명에서 95명으로 입장 인원을 늘리고 영유아 불풀장은 자석 블럭으로 대체 운영합니다. 부산의 창업기업과 산학을 연계한 기술이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은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평가를 거쳐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3곳을 선정하고 기술 이전을 위해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발굴과 기업 간 매칭 지원에 나섭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의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 도담도담이 재개관했습니다. 이동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활용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상담과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부산과 서부산에 2개 센터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안심원룸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침입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저층 방범창 교체와 가스배관 덮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건물은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정구 장전동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10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마스크도 평생 일상생활 필수품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